안녕하세요. 동영카우보이입니다. 최근 영상 댓글에 구독자님이 촬영과 공구 구매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3년간 목수일을 하면서 저의 스킬을 발전시키는 것도 성취해야 하는 목표가 되지만 장비를 계속해서 유지 보수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마인드셋은 제 시급을 올려주기보다는 제가 일거리를 잡을 때 그런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시급이라는 것은 저를 고용하는 사장의 주머니 사정이라는 큰 변수가 작동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도 목수라는 직업이 또 이 건설 현장직이라는 특성상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 그래서 대부분의 ABN 일거리들은 이제 페이스북에서 구하는데요. 저를 고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알 수 있게 제 차량하고 제 작업물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 같은 것들을 올려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요. 최근에도 제 시급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다른 더 좋은 현장을 구했어요. 그래서 그곳 현장에서는 이제 제가 유일하게 퀄리피케이션을 가지고 있어서 나름 제가 진두지휘하면서 현장을 이끌어 나가는 게 그런 점이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시급도 더 좋고요. 그리고 집에서도 이제 10분 거리여가지고 저녁에 있는 생활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시급은 자신의 스킬이 아니라 결국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기회를 더 오래 더 자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요소가 이제 본인의 스킬하고 그리고 뭐 사회성, 장비, 뭐 기타 등등의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목수일을 가장 먼저 시작할 때 첫 번째로 사야 되는 게 툴벨트입니다. 이게 툴벨트인데요. 그 툴벨트를 가장 살 때 유의해야 되는 점이 파우치예요. 툴벨트가 너무 크게 되면 좁은 공간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나중에 뉴빌딩을 하게 되면 스캐폴드를 막 돌아다니게 될 텐데 크게 되면 스캐폴드가 생각보다 좁거든요. 그래서 자기 몸이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치는 경우들도 많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적당히 크고 적당히 작은 사이즈가 좋아요. 너무 작게 되면 넣을 수 있는 용량이 적기 때문에 이 일의 효율이 또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제 툴벨트는 진짜 하나부터 진짜 여러 번 많이 바꾸기도 했고 그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이제 전부 다 제가 커스터마이징을 했어요. 제일 처음에 샀던 툴벨트가 이 터프벨트라는 툴벨트인데 이게 솔직히 제가 썼을 땐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툴벨트가 이렇게 잘 찌부가 돼가지고 진짜 좁은 데 들어가게 돼가지고 내 몸을 우겨 넣어야 될 때 이 툴벨트도 같이 이렇게 신축성 있게 찌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터프벨트는 그게 조금 약해요. 이게 너무 단단하게 만들어져가지고 파우치 자체가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터프빌트에 조그마한 것도 썼는데 스트럭처 자체가 거의 다 동일하기 때문에 막 그렇게 신축성이 좋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게 뭐냐면 마키다 파우치거든요. 마키다 파우치 자체는 딱 컴팩트한 사이즈로 나와가지고 자체가 좀 잘 찌부가 돼요. 지금 도구가 들어가서 잘 찌부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보시면 꼭 필요한 부분에만 스트럭처가 들어가 있는 상태여가지고 되게 요긴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터프벨트가 가장 좀 좋은 점은 뭐냐면 이거 허리 보호대요. 이 허리 보호대는 괜찮게 만들어져가지고 제가 계속 쭉 쓰고 있는데 얘랑 같이 딸려오는 나일론 소재의 버클이 있거든요. 근데 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구도가 약해가지고 저는 이 버커루 보시나요? 네, 버커루 제품 가죽 혁띠로 바꿔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키다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는 제가 이제 오른손잡이여가지고 오른손잡이로 집을 것들, 뭐 연필이나 아니면 치질 같은 것들을 넣어놓을 수 있는 조그마한 파우치를 들고 다녀요.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왼손으로 집어야 되는 도구들 있죠. 막 삼각자나 뭐 칼이나 아니면 뭐 줄자 같은 것들. 그리고 또 얘 특성상 이제 작기도 하지만 그래도 네일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막 쓰기 때문에 그냥 이런 데다 넣어 놓으면 이곳에다가 이제 네일을 넣죠. 그리고 이 터프빌트가 힙 형태로 이렇게 결합되는 메커니즘이거든요. 근데 그 클립이 잘 부서져요, 생각보다. 그렇게 액티브하지 않은 그런 작업을 할 때는 뭐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근데 카펜터 특성상 이제 무거운 것도 많이 나르게 되고, 많이 부딪히고 하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많기 때문에 그 클립이 잘 파손이 돼요. 그래서 저도 이걸 쓰다가 한 세 번 정도 부셔먹은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개선되거나 아니면 어, 네, 그 부분은 조금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터프벨트 파우치는 좀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러면 툴벨트에 들어가는 도구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분류는 측정 도구, 마킹 도구하고 그리고 시공 도구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측정 도구에는 스피드 스퀘어하고 콤비네이션 스퀘어, 테임 메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콤비네이션 스퀘어는 윈도우 아키트레이브나 섬세한 작업을 할 때 주로 쓰여서 작업 내용에 따라 포함시켜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작업 범용성은 이제 이 스피드 스퀘어가 더 넓긴 합니다. 또 테임 메저는 꼭 8m짜리를 쓰시고 또 줄자 눈을 이렇게 보시면 양쪽이 이제 센티미터 단위로 표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인치로 돼 있는 게 가끔씩 있거든요, 한쪽 면이. 근데 이제 그런 거 사셨다가 그 현장에서 이제 당일날에 바로 쫓겨나는 그런 진기한 경험을 할 수도 있으니까 꼭 이 양쪽 면이 센티미터로 돼 있는 거를 확인하시고 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8m짜리 테이프 메저 꼭 준비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 틈틈이 이제 각 측정 도구들 사용법은 이제 유튜브 영상이 엄청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서 이제 각 사용법 같은 거를 이제 익혀주시면 좋은데 얘 스피드 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막 눈금 같은 것들이 막 엄청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각도도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엄청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 사용법 같은 거를 이제 보시고 잘 활용만 하시면 이제 좋은 스킬을 갈고 닦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네, 마킹 도구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소모품들이기 때문에 그냥 뭐 많이 사놓으셨다가 필요할 때마다 차에서 꺼내 쓰시면 좋습니다. 뭐 그냥 싼 거 쓰시면 돼요. 뭐 연필은 그냥 연필이에요. 근데 또 뭐 플릭 라인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준비하셨다가 뭐 이제 긴 구간을 이제 마킹해야 될 때 플릭 라인으로 이제 마킹해서 쓰시면 좋아요. 이제는 제가 가장 애정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이제 수공구들이에요. 근데 치질은 일단 뭐 19mm 킹크롬 치질이고요. 뭐 저는 세트를 일단 사놓고 뭐 나머지 사이즈 치질들은 뭐 잘 보관해뒀다가 깔끔한 작업 필요할 때 이제 아껴 쓰는 중입니다. 그리고 니퍼들도 뭐 종류가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버닝스나 뭐 툴샵에 가가지고 한번 만져보시고 그 자기 손의 사용감이 이제 맞는 것들을 선정해가지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일 펀치는 뭐 얘 같은 경우에는 못을 이제 때려 넣어가지고 때려 넣는 용도로 이제 쓰는 도구인데 만약 철거용으로 쓰실 것 같으면 이제 4mm짜리가 가장 적당하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네일 그 못 대가리들이 이제 한 4mm 정도 돼요. 근데 만약에 피니싱용으로 써야 된다 하면 4mm보다 좀 작은 거를 써야 돼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스탠리 라이프도 있고 뭐 도글레그 네일 플러라고도 부르는데
이거 두 가지를 좀 준비해 주시면 좋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망치예요, 망치. 그 망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이스트윙사의 24온즈짜리 걸 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근데 한국 목수분들 이것보다 좀 가벼운 걸 쓰시긴 해요. 근데 평소에 24온즈 또는 뭐 28온즈짜리로 이제 좀 단련을 해놔야, 자기 자신을 좀 단련을 해놔야 일의 효율이 좀 오르는 걸 알고 있어요. 되게 써본 사람들만 알아가지고 제가 뭐라 설명할 길이 없네요. 근데 이걸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일단 뭐 수공구랑 툴벨트를 이제 버닝스나 뭐 CA 툴이든 뭐 어떻게든지 뭐 툴샵에서 사게 되면 대충 가격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네요. 일단은 뭐 이렇게 툴벨트나 수공구를 샀으면 꼭 한번 착용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툴벨트를 뭐 어떻게 커스터마이징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뭐 본인이 좀 연구를 해서 뭐 그 부분도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수공구를 샀으면 이제 그 수공구가 내 몸에 있도록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게 또 중요할 것 같네요. 파워툴 같은 경우에는 디월트를 쓰셔도 되고 미어키를 써도 돼요. 근데 처음에 많이 오시면 막 하나하나씩 이렇게 따로따로 하시지 마시고 그냥 애초에 오실 때부터 한 1000불 정도 넉넉하게 준비하신 다음에 이 콤보 킷을 사는 게 훨씬 싸거든요. 그래서 콤보 킷에는 대부분 이제 드릴하고 임팩트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kit마다 다르겠지만 뭐 그라인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을 거고, 그 서큘러소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지프로소라고 하나? 리시프로소라고 하는 소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거 철거용으로 많이 쓰는데 그거 딱 가지고 있으면 처음에 시작할 때 무난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거기 킷에는 이제 배터리 2개라든지 한 3개랑 충전기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사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돈이 이제 그걸로 일단은 일을 시작하시다가 그 다음으로 이제 파워툴을 이제 준비하라고 하면 이 네이건 타전기를 하는 게 좋아요. 타전기는 보통 보면 한 1000불 정도 해요. 이 총 하나가. 그래서 타전기랑 그다음에 뭐 배터리 있으면 디월트 거 타전기 쓸 거면 디월트 거 배터리 보드를 쓰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러키 거를 중고로 샀거든요. 근데 중고를 사면 나 아는 사람한테 사는 게 좋아요. 이게 고장이 나 있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한테 중고를 쓸 것 같으면 이제 뭐 직장 동료나 뭐 보스한테서 사는 게 좋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아예 그냥 새 걸로 사가지고 마음 편하게 쓰는 게 좋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디월트 툴들이 이렇게 있고, 디월트 배터리 2개랑, 그 다음에 이렇게 거는 이제 제가 타전기를 자주 쓰기 때문에 배터리를 이렇게 3개 정도 구비를 해놨어요. 근데 배터리 살 때 만약에 배터리를 이제 추가적으로 사고 싶다 하면, 만약에 처음에 5A 18V짜리가 있으면 이것보다 암페어수가 조금 높은 거를 사는 게 조금 이득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라인더 같은 거를 쓸 때 그라인더가 생각보다 이 전력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배터리가 빨리 닳아요. 그래서 그라인더용으로 뭐 넉넉한 뭐 5A보다 높은 배터리를 써서 이제 그라인더용 배터리를 하나 구비해 놓으면 좋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리스프로소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작은 소를 또 하나 샀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 300불인데 지금 버닝스 하니까 절반값 그거를 할인하고 있더라고요. 각자의 그 작업 내용에 따라서 이제 파우처는 하나씩 사 모으는 재미로 사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콤보 킷으로 사라.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콤보 킷을 먼저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타전기를 먼저 사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뭔가 조금 더 필요한 도구들이 있다 했을 때, 그때 이제,
툴들을 조금씩 추가해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콤보 킷을 사진 않았어요. 제가 뭘 잘 몰라가지고 진짜 하나하나 제가 다 샀거든요. 그러면 진짜 한 스킨당 거의 한 300불씩 해요. 그러면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네 개, 1200불. 근데 이거를 900불에 살 수 있어요. 배터리 포함해서. 그래서 저 같은 그런 바보 같은 실수를 하지 말고 그냥 콤보 킷을 애초에 처음부터 사면 싸게 살 수 있어요. 음. 그리고 타전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싸게 파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거를 주의 깊게 이렇게 봤다가 할인하는 날이다 하면 이제 사서 좀 가격을 싸게 그렇게 장만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타전기는 솔직히 직장에서 막 그렇게 바라진 않아요. 그 정도까지 막 기대는 하지 않고요. 근데 갖고 있으면 좋죠. 네. 그리고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를 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버닝스에서 만약에 툴벨트나 자기가 필요한 부자재 같은 거를 사야 되는 상황이 오면 항상 그 캐셔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파워파스 있냐고 물어봐요. 근데 이게 파워파스라는 게 뭐냐면 이 카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번호가 나와도 되나? 모르겠네. 하여튼 가리고 보여드릴게요. 하여튼 파워파스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 카드를 보여주면 되는데 A맨 소지자들만 이 카드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 카드를 일단 만들면 제가 알기로는 5%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GST 면제인가 이게? 그 5%가 왜 할인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5%가 일단 할인되고, 그리고 ABN으로 나중에 세금 정산 했을 때 이 파워파스로 항상 기록을 해놓으면 영수증들이 이제 기록에 다 남기 때문에 나중에 세금 정리할 때도 좋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면세 혜택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ABN을 만들면 이 파워파스도 같이 만들어주는 게 트레이디 생활을 하면서 이거는 엄청 요긴하게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워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파우치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불 정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걸 생각하고 이렇게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Don't bother me. Don't bother me. I'm communicating. Communicating. I'm communicating with my subscriber. I'm subscriber, Charlotte. You come after the subscriber in the list of priorities. So you don't want your boyfriends who became 1 million subscriber YouTuber. No, I just want you to become $1 million, man. All the woman in this world is so sad. 하여튼 마지막으로 이제 그 유트 차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차를 2009년식 기아 세라토를 탔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완전 똥차였어요. 그리고 수리비도 한 1000불 가까이 깨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타고 다니다가 이제 제가 좀 모아둔 돈이 있어가지고 좀 괜찮은 가격에서 이제 하일럭스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3만 불 정도 이제 줘가지고 툴박스랑 이제 불바랑 기타 라체 스트랩 같은 것들을 이제 다 포함해서 3만 불 주고 이제 샀죠.
영주권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리스를 해가지고 뭐 할부로 이렇게 돈을 조금씩 낸 다음에 그래서 뭐 리스를 한 다음에 할부로 이렇게 내가면서 유트를 타고 다닐 수 있긴 한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리스를 못 내는 거죠. 여튼 그래서 다 일시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저는 솔직히 항상 얘기하는 게 유트를 사면 뭐 사는 거랑 안 사는 거랑 확실히 이제 구직하는 데 있어서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일이 좀 구하기가 좀 쉬운 감이 있죠. 보통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주에 현장을 이제 뭐 자기가 살고 있는 데보다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데를 산다고 하면 한 유류비는 한 150불 정도 깨진다고 보면 돼요. 2주일에 150불. 그리고 그 레저라고 이제 차량 등록 비용이 있거든요. 6개월에 이제 하일럭스 같은 경우에는 뭐 400불 정도 나오죠. 400불 나오고, 그리고 서드파티 대물보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서드파티로 이제 인슈런스를 하게 되면 달에 100불씩 깨지니까 주에 유류비 150불, 한 달에 그리고 한 달 보험료 100불, 그리고 6개월 레조 400불 이렇게 유지비가 나간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뭐 물론 이제 거기에 서비스 비용까지 다 생각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량 3만불. 자남부. 파란 사문부. 그렇습니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사는 거 말고도 다른 중고차나 아니면 컨디션 괜찮은 것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2만 불대에서도 이제 차량을 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SUV를 사는 거랑 승용차를 사는 거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픽업 트럭을 사는 거랑 일반 승용차를 사는 거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데, 근데 SUV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를 산다고 해서 현장에 그렇게 메리트를 가져다 주는 점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튼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던 툴들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차량을 어떻게 구매했는지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예산을 어느 정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물론 이게 단기간 안에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 또한 처음에 호주에 왔을 때 좀 막막한 그런 게 있었거든요.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제가 구직을 했을 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고용주가 저한테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영상 초반에 얘기했듯이 그 목수라는 직업 자체가 물론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기회를 많이 잡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얘기했던 것들을 그대로 삼아가지고 목표를 정한 다음에 스스로의 조건을 조금 개발하는 거를 목표로 삼고 학업을 진행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좀 그 그러니까 이민 관련해서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보다는 법무사든지 아니면 변호사랑 주기적으로 이제 상담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이 학업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튼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